몇 년 전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마주하고 충격을 받았다. 바쁜 일상 속에서 나의 건강은 뒷전이 되었고 체중은 점점 늘어나 있었다. 체중 감량을 결심한 나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시도는 단식이었다. 인터넷에서 본 단식 다이어트는 매우 단순해 보였고 그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믿었다. 첫날은 별 문제 없이 지나갔다. 오히려 연이어 커피를 마시며 업무를 처리했다. 하지만 이튿날이 되자 배고픔이 몰려왔고 뭔가를 먹고 싶은 강렬한 충동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틀째 점심 무렵 나는 결국 버거집으로 달려갔다. 단식은 내겐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자괴감이 들었다. 그 다음으로 시도한 것은 다양한 다이어트 제품들이었다. 이 음료를 마시면 2주 만에 체중 감량이라는 광고 문구에 속아 나는 여러 음료와 다이어트 보조제를 구매했다. 당장 체중계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보고 싶었지만 결과는 미미했다. 수많은 제품은 내 기대와 달리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친구로부터 건강식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친구는 지나치게 극단적인 방법 대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서 꾸준히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호기심이 생겼다. 분명히 체중을 줄이면서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았다. 건강식단의 시작은 식이요법을 다시 이해하는 데서 출발했다. 우선 당류와 탄수화물의 과도한 섭취는 피하고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중심으로 메뉴를 구성했다. 매주 일요일마다 주간 식단을 계획하며 식단에는 신선한 채소와 제철 과일, 양질의 단백질이 포함되도록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은 변화지만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아침으로는 그릭 요거트와 딸기, 견과류를 활용한 간단한 요리를 만들었다. 점심에는 닭가슴살 샐러드나 퀴노아와 채소를 곁들인 메뉴를 선택했다. 저녁 식사로는 가급적 저녁 늦게 먹지 않고 고기보다는 생선을, 쌀보다는 현미와 함께 식사를 마무리했다. 또한 나는 물 섭취량을 늘리고 하루에 3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이 좋아지고 몸의 변화가 눈에 띄게 되었다. 식단과 운동의 조화는 내 몸과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체중 감량은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하지만 건강식단을 통해 몸의 균형을 되찾고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었다. 수많은 실패와 시도 끝에 나에게 맞는 건강식단을 찾았고 이는 단기적인 체중 감소가 아닌 평생 지속 가능한 건강 습관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지친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드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나은 수면의 비결을 찾길 원합니다. 당신이 몰랐던 건강한 꿀잠 비법은 그 끝없는 여정을 위한 완벽한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어느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는 잠을 연구하는 이상한 박사가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잠의 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자신만의 특별한 의식을 통해 깊이 있는 수면을 취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한 남자가 그를 찾아옵니다. 박사님, 저는 매일 밤 3시간도 채자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꿀잠을 잘 수 있을까요? 남자는 무거운 눈꺼풀을 애써 올리며 간절히 물었습니다. 잠의 달인은 남자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의 비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침실을 오직 잠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세요. 어떤 전자기기도 두지 말고 너무 밝은 조명도 피하세요. 침실은 오직 안정감과 편안함을 줘야 합니다. 남자는 수첩을 꺼내 들고 빠르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휴식 전 루틴입니다. 잠들기 전 적어도 1시간 동안은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활동을 하세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카페인을 피하고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너무 많은 음식을 피하세요. 음식은 소화의 시간을 필요로 하기에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박사의 지침을 모두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수면 리듬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생활 패턴을 유지하세요. 몸이 그 리듬에 적응하면 더 쉽게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남자는 감사 인사를 전하며 집으로 돌아가 박사가 제시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첫날은 어색했지만 점차 안정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박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이제는 매일 7시간 이상 푹 잘 수 있게 되었어요. 남자는 활기찬 표정으로 말했다. 박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면은 마법 같은 것이 아니랍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 예에 불과합니다. 꿀잠을 잘 수 있는 비법들은 우리 주변에 있으며 실행하기에 따라 우리는 완벽한 휴식의 상태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짧은 여정이지만
그 효과는 밤하늘의 별만큼 빛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식품 조합 중에는 의외로 건강에 나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소화장애를 일으키거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이번 이야기에서는 건강에 해로운 식품 조합 7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조합은 과일과 유제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 식사로 요거트에 과일을 추가해 먹곤 합니다. 하지만 과일의 산성이 유제품과 만나면 소화를 방해하고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감귤류 과일과의 조합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흰빵과 잼 조합입니다. 이는 흔히 볼 수 있는 조합이지만 흰빵의 고탄수화물과 잼의 높은 당 함량이 급격한 혈당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에너지가 급하게 소진되면서 다시금 허기짐을 느끼고 과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기와 감자입니다. 대표적으로 스테이크와 메시드 포테이토 조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고기와 감자는 각기 다른 소화 효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화 과정이 복잡해지고 배에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탄산음료와 패스트푸드입니다. 패스트푸드 자체로도 건강에 좋은 선택은 아니지만 여기에 탄산음료까지 더해지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탄산음료의 높은 당 함량과 인공 첨가물이 위를 자극하고 소화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토마토와 오이인데요. 샐러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합입니다만 토마토와 오이는 서로 다른 소화 시간을 요구하여 위장에서 발효를 일으키고 소화 불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레몬물과 우유 조합입니다. 레몬물을 갈증 해소용이나 디톡스 목적으로 많이 마시는데 우유와 만나면 우유 단백질이 응고되면서 위에 부담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멜론과 고기입니다. 멜론은 소화가 빠른 과일 중 하나로 고기와 섞이면 소화 속도 차이로 인해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장의 발효가 증가하여 가스나 팽만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일상 속에서 자주 접하는 식품들이지만 조합에 따라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평소 식단을 구성할 때에는 이러한 조합을 피하며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인터넷은 다양한 챌린지로 넘쳐납니다. 그 중에서도 건강과 관련된 챌린지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챌린지가 생각보다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는 신체와 정신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 건강 챌린지를 시도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아는 것입니다. 각 개인의 신체적 상태는 다르기 때문에 같은 운동이나 다이어트도 어떤 사람에게는 큰 효과가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식품군의 섭취를 줄이는 다이어트를 따라하다가 몇 주 만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칫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챌린지는 대개 대중의 주목을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챌린지 영상에는 극적인 전후 사진, 빠른 성과 달성 등을 강조하기 때문에 간단히 할 수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수많은 댓글과 게시물에 휘둘리면서 시작했지만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포기한 후 자책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동기부여가 되는 동시에 의도치 않은 압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챌린지를 시작하기 전에 확실히 해야 할 점은 자신의 동기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는 자신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표가 자신의 건강과 잘 부합하는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가령 챌린지 완료 후에 느낄 몸의 변화와 성취감만이 목적이라면 챌린지 자체보다는 그 후의 유지 및 발전 방안까지 생각하는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챌린지를 시작하기 전 자신의 목표와 목적에 맞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트니스 트레이너나 영양사 혹은 의사와 상의하여 나에게 적합한 방법인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안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잘못된 방법이 잠재울 수 있는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챌린지의 변화가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자주 보는 극적인 변화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하고 있는 활동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가장 건강하고 바람직한 길입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의 작은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인터넷 건강 챌린지는 유행이기도 하지만 각자에게 맞는 여정을 스스로 발견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원하든지 간에 몸과 마음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